안녕하십니까. 만불의 회주 학성 스님입니다. 오늘 참으로 귀중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국민적으로 지금 화장제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국가에서도 화장제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입법 예고하고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불에서는 불교 화장의식과 만불산 부도탐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자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담회를 마련하게 된 이러한 동기가,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 및 풍수 지리의 영향으로 국민의 상당수가 매장제를 선호하고 있고, 이에 만불에서는 화장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전환하고 불교식 장의문화 및 만불산 부도탐미의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을 위하여 오늘 귀한 자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현 자담회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듣겠는데, 오늘 이러한 자담회에 참여해 주신 분의 법사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 현 정각원 원장으로 계시는 법산 큰 스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그리고 대한전통불교연구원 원장으로 계시는 김지견 박사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부총장으로 계시는 정병조 교수님을 오늘 귀하게 자리를 모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담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먼저 교수님의 좋은 말씀을 김지견 박사님께 한번 좀 말씀을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번 이와 같은 취지의 자담회를 열게 된 것은 이거 범종단적이고 국가에서 할 일인데 만불산에서 개최하게 됐다는데 어떤 특별한 의의를 갖게 됩니다. 예. 몇 년 전에 동경대학의 종교학 교수로 유명했던 분이 가수오라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 한국에 와서 전부 돌아보고 관광을 하고 가면서 하는 말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예. 한국 사람들은 산 사람에 대해서는 땅 한 평 가지고도 그 애착을 가지는데, 예.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왜 땅을 그렇게 많이 놓아주느냐고 예. 그런 말을 듣고 본래에 붙어서 관심사가 돼 있었지만은 예. 야, 그 말이 맞다. 예.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꼭 나무나라 사람이 뭐라고 해서보다도 예. 우리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우리 좁은 땅 아니에요. 예. 이 좁은 땅에서 그 분묘 제도를 계획을 하지 않고 예. 그대로 두고 본다면은 예. 장차 사람이 살 땅도 없고 예. 죽은 사람 갈 땅도 없고 예. 이래서 생각이 있는 분들은 몹시 이 문제를 예. 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들 하고 있을 예. 것이고, 예. 국가에서도 그 분묘 평수를 어떻게 줄여라 맞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로는 다 쉬운데 예. 이걸 어떻게 해야 실천에 옮기느냐, 예. 이런 문제가 우리들 불교도뿐만 아니라 예. 한국 사람으로서는 누구나 걱정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 근데 마치 그 일은 큰 뜻을 가지시고 좋은 불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예. 이 좋은 불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더 당위성을 가지고 예.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해만 해서는 또 안 되지요. 예. 실천해 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자담회가 개최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방면에 그 조예가 깊으신 그 정각 원장, 동국대학교 부총장 이 두 분 선생님을 모시게 된 것도 좋은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 그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라도 그 만불산
불사의 취지를 예. 그 깊이 알아서 예. 모든 백성들이 실천해 갈 수 있는 예. 이런 길을 예. 열어갔으면 예. 다시 말해서 분노제도의 미래를 열어가는 예. 그런 회합이 됐으면 예.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아, 참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뜻을 우리 동국대학교 부총장으로 계신 우리 정병주 교수님 참 저하고는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인연이 있으신데 오늘 귀한 자리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런 자담에 대해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우리 불교 같은 경우에는 화장을 치른다고 하는 것이 예. 하나의 법도와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저희들이 그것을 역사 속에서나 또 지금 현실에서나 많이 실현을 못하고 있다. 예. 최근 더욱더 부끄러운 것은 저희들하고 종교가 다른 예. 가톨릭의 사제단들이나 심지어는 개신교의 목사들도 이런 화장을 위해서 어떤 그 캠페인을 벌이고 예. 또 그런 그 장소를 마련하고 자기들 신도들을 독려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참 그 부끄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김 박사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왜 서양 속담에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적기이다. 뭐 이런 그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그 화장이라고 하는 것의 당위성 그리고 역사적인 변천 과정 그리고 저희들 살아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경건하고 저희들 불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위배되지 않는 그런 훌륭한 법식을 모실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실천해야 될 줄 압니다. 아, 참 좋으신 말씀 오늘 들었습니다. 다른 교단에서도 앞장서는 것을 불교계가 해야 될 일을 뒤늦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좋은 말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동국대학교 정강원 원장으로 계시는 법상 선생님 우리 만불의 법회도 십수년간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는데 화장제도에 명쾌한 어떤 좋은 말씀이 계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화장하면은 우선 이제 불교를 생각하게 되고 불교하면은 화장을 생각하게 되는 만큼 그 화장이 불교의 교리에 적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곧 인도에서의 장례 의식이 화장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은 불교의 모든 것이 다 공으로 돌아간다 하는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집착과 애착을 가장 버려야 될 그런 진리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죽어서까지 그 몸에 대한 애착 또 어떤 땅에 대한 애착 어떤 재물에 대한 애착을 가진다는 것은 참으로 이 교리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실천하는 방향에서도 이러한 부도 탐묘를 건설해서 국민적인 화합을 이루어서 나간다면은 우리 국토 이용 방면에 있어서도 좋고 요새 또 환경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환경 운동적인 측면에서도 이 화장 제도가 시급히 일반화되어서 탐묘 제도가 좀 실현될 수 있다면 오늘 이 자담회가 더욱 보람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그 교수님들 모시고 참 좋은 말씀 들었는데요. 불교에서는 장례법으로 매장을 하지 않고 화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법산 큰 스님께서는 뭐 중국에서 대만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도 오래 계셨고 또 일본에 가셔서도 많은 그 교황 교수로 가셔서 많은 공부를 하셨고 또 많이 두루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어떤 부분에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경전에 보면은 우리 몸은 지수화풍 즉 말해서 흙과 물과 바람과 불, 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 네 가지는 곧
우리가 가성되어 그래서 우선 이루어져 있는 것이 예, 예. 가짜로 이루어진 것이다. 예. 그 가짜라는 것이 뭐 진짜 가짜라는 것이 아니라 예, 예. 우선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예, 예. 활용하고 나면 예. 이것은 반드시 본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예. 원칙이다. 예. 그래서 지수화풍에 그럼 죽으면은 우리 몸은 반드시 땅에 의지해서 살다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다. 예. 그런 면에서 땅으로 돌려줌에 있어서도 예. 썩어 가지고 그 지구를 더럽히면서 땅으로 돌려보냈느냐? 예. 그렇지 않으면은 화장을 해서 예. 빨리 불은 불 기운 대로 돌아가고 예. 공기 바람 기운은 바람 기운 대로 돌아가고 예, 예, 예. 물 기운은 물 기운 대로 돌아가고 예, 예. 그래 나머지 흙으로 돌아갈 것은 땅에 뿌려져서 없어지는 것이 뭐 참 좋은 것인데 예. 그렇다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무 허무하다. 예, 예, 예. 뭐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예, 것은 예. 생의 보람이라는 것이 이세 너무 예. 뭐 헛되지 않느냐 예, 예. 하는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담요를 예. 만들어서 예. 뭐 조그마한 평수에다가 예, 예. 조금 이 지구를 아껴주고 예. 그런 의미에서도 예, 이 예. 화장을 해가지고 담요를 모시는 것이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슨 죽어서 영원히 예. 어디 극락으로 간다 예. 뭐 또 다시 어디 예. 죽음신이 돼서 태어난다 예, 예. 그러는데 그런 것도 역시 뭐 우리가 극락으로 가서 이쪽 윤회하고 예, 예, 연결되거든요. 예, 예, 예. 그렇지만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교리를 좀 더 일반화시켜서 예. 현실화시킨다면은 예. 불교 수행 깨달음으로 가는 길도 가까워지고 예, 예. 또 우리가 죽어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니까 그름이 되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아, 예. 그런 우리 육신이 예. 나무도 자라가지고 잎이 다시 그름이 예. 되어서 꽃을 예. 피우듯이 예. 우리도 새로운 꽃을 피운다는 생각을 할 때 이 화장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제도가 아닌가. 참 하고 오늘 참 생각이 좋은 듭니다. 말씀 들었고요. 인도에서 아마 10수년간 가서 공부하시고 또 인도 화장제도라든지 이제 부처님의 저것을 아마 누구보다도 우리 동국대학교 부총장님께서는 아마 실지 몸소 겪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화장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화장의 유래에 대하여 우리 조금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 그 불교 경전에 보면은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화장을 정중하게 모신 유래가 있고 또 인도는 지금도 뭐 모든 사람들이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화장의 법식도 굉장히 간단해서 마른 장작 위에 시신을 모시고 이제 불과 한 시간 정도 예. 전체 그 장례 의례가 걸립니다. 예. 저는 그 화장의 이제 철학적인 배경에 대해서 아까 법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4대 환신에 불과한 우리 몸이 또다시 그 4대 환신의 본령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철학적인 근거를 갖는 것이고 동시에 이와 같은 장례 의례는 앞으로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번거로운 여러 가지의 장례 절차들을 상당히 단순화시켜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저는 상당히 생산적이고 훌륭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면은 역사적으로 화장을 모시는 군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습니까? 예, 우선 기록으로 삼국 통일을 이룩한 문무대왕이 최초로들 알고 계십니다만은 그 이후에 신라 임금님이 3분 더 계셨습니다. 이제 화장을 모신 분들이. 그런데 실제로 지금 보면은 신라 시조의 박석김 이 삼시성이 계십니다만은 석탈의 경우에도 저희들 보기에는 화장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삼국유사의 상당하게 묘사가 나오거든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뼈의 골격이 무슨 굉장히 컸다. 아주 역사의상이다. 이런 모습들이 그 화장을 모시지 않고서는 벼랑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골격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연원이 오래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까도 학성 스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저희들이 그 유교 문화라든지 조금 이 매장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교리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화장이 가장 저희들의 법식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김 박사님이 좀 이제는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하자 뭐 이런 말씀들을 계셔서 저는 글쎄 언제 죽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리 아이들한테 그 유언을 해놓았습니다. 그대로 화장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상의하도록 하자 해놔서 이것은 범불교적으로 또 범국민적으로 실현해야 될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이 좋은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특별 자담회를 열기를 100번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상 큰 스님 흔히 불자들 가운데 말이죠. 불교를 믿더라도 막상 상을 당하면 뭐 작은아버지 큰아버지가 유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풍습에 따라서 유교 풍습에 따라서 갑자기 막 유교식으로 매장을 하고 이런단 말이죠. 뭐 우리 보살님은 절에 나가더라도 그러니까 포교 일선에서 혹시 이렇게 뭐 많이 일하시다 보시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건지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중국에도 가서 절에 살아보고 또 일본에도 가서 절에 살아보고 그랬는데 제일 화장에 대해서 금기시하고 있는 곳이 사실 우리 한국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중국에도 가면 절에 낙골당이 많이 있어요. 또 일본에도 가면 절에 낙골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율을 따지자면은 화장을 하는 율이 이 매장을 하는 율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리상으로도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도 보면은 뭐 화장하는 것이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장하는 것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 아까 우리 정 박사님도 신라 시대 화장 많이 하신 것을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신라 고려 때 역사로 볼 것 같으면은 그때는 실제 불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화장하는 예가 많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산에 있는 묘들을 보면은요 전부 조선조 때 쓴 것이 많지 신라 고려 때 이게 뭐다 하는 것은 별로 그 묘가 없어요. 그러고 보면은 아마 우리가 유교에 너무 뿌리 깊은 형식주의에 의존하다가 보니까 크기에 준해서 아직까지 의식 구조가 바뀌지 못해서 우리 지금 현재 불교 신자들이라든가 우리 국민들이 너무 형식에 매여서 화장을 감히 하지를 못하고 뭐 두 번 죽는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풍습이 빨리 의식 구조 우리가 국악 즉 껍질을 빨리 벗어야만 새로운 개혁의 시대 즉 새로운 시대가 깨달음의 시대가 이 땅에 열려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런 이제 풍습도 바뀔 수가 있겠죠. 참 이거 오늘 좋은 말씀 또 들었습니다. 우리 김직연 박사님께서는 일본에 참 동경대학의 문학 박사 한국 우리 분으로는 최초의 박사님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본에 참 수십 년간 또 계시고 지금도 계속 왕래를 하고 좀 많은 부분을 또 가르쳐 주고 일본 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 말이죠. 일본은 영원불교라 할 만큼 한번 일본 가보니까 불교식 장례법이 확산돼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일본에 거주하시고 느낀 점, 또 일본 영원불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한국불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일본 불교 장례법하고 한국불교 장례법이 그런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가 우리가 한 500년 전에는 일본하고 비슷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일본은 묘지가 조그마한 탐묘 아래다가 대대지 묘라 그럽니다.
5대조, 6대조서 붙어서 거기다가 조그만한 그 화장해가지고 재만 예. 갖다 거기다 섞어 넣으면 돼요. 아, 예. 그래서 일본은 어느 절이고 이것이 가마쿠라 시대부터였다고 그러는데 단가제도라는 것이 일본서는 정치하는 이들이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절을 가서 그 절의 신자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절의 신도가 되면은 그 절에다가 화장한 유골을 갖다가 선영 대대로 갖다가 유골 속에다 넣습니다. 예. 조그만한 그 유골함 하나가 있으면은 10대고 20대고 관계없어요. 재만 갖다가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우리 같으면 그 우람분절이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봉이라고 그 사람들 그러는데 그때는 다 꽃 갖다 올리고 가서 지가 할아버지 앞에 가서 다 절하고 그러니까 그 몇 대를 한 번에 절해버린 거예요. 참 그 생산적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절마다 그렇게 산소를 매십니다. 하기 때문에 그 절을 믿지 않고 개종을 하더라도 지금 할아버지 산소 때문에 그 절로 찾아가요. 그래서 일본의 그 영원 불교라 할 정도로 그 제도가 가마쿠라 시대부터 이렇게 적어도 400~500년을 지내오면서 그렇게 하고 또 그 신자들을 절에다가 딱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딴 생각을 못하도록 또 하나는 절의 경제적인 여건을 그 축적해 주도록 그러니까 이제 1년에 그 딴 때는 못 가더라도 그 오봉이라 하는 우리 같은 오란분절 때 가게 되면은 청소비를 얼마 내놓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청소비를 내놓고 거기서 이제 물 뿌리고 어쩌고 이제 꽃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는데 큰 절에는 그 묘지가 엄청 더럽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경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큰 절이 부를 누리고 있지요. 그런 것 등으로 봐서 우리나라에서는 불교를 믿는다고 그러더라도 그 초파일 날이나 칠성날이나 가서 어떻게 절에 한번 가서 축원해주면 스님들한테 축원해주기를 바래가지고 축원해주면은 그 불교를 다 믿어본 걸로 다 잘된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탐묘에 가서 절을 하고 선영을 매시는 이런 생각은 진짜 간절합니다. 불교를 믿다가 딴 종교로 갔더라도 할아버지 산소는 그대로 있거든. 그래서 그런 점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 사람들이 그 현실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가는 방법이 우리보다 조금 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더는 몰라도 만약에 지금 만둘산과 같이 탐묘를 매시고 그렇게 해서 조상들을 매셔 놓는다 하면은 그 자기 선산에 가는 전통적인 의식이 탐묘에 바쳐질 거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 화장을 전혀 안 했던 거 아니고 어느 절이든지 큰 절에 가서 종림이라고 할 만한 절에는 다비장이 있습니다. 화장장이. 그런데 그 다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스님들의 국한에서 그렇습니다. 다비를 했던 것이 어떤 특수층을 위해서 존재한 것 같은 생각을 가졌는데 이번에 만불산 제도를 살펴보니까 일반 신조들도 탐묘를 모시고 거기다 영혼을 모실 수 있다. 이러니까 탐묘에 만약에 매신다 하면은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절에서 조속으로 스님네 연부라는 소리, 맞습니다. 아침 저녁 예부라는 소리 다 듣고 있으니까 왕생극락은 보장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늦었지만은 일본 불교보다도 미래를 열어가는 아주 남다른 그런 힘이 만불산에서 붙어서 개화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이게 오늘 그 일본 불교와 한국 불교의 장례법에 대해서 아주 참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정변주 교수님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제가 그 보니까 화장을 하면은 뭐 2번 죽인다. 또 뭐 화장을 하면은 또 뭐 그 불효다 말이죠.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화장을 꺼리고 안 하려고 하는, 뭐 요즘 조금 수치가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서 정말 그런지, 또 화장을 한 뒤 그 유예를 그럼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불교적으로 보거나 국민적인 정서로 봤을 때 올바른 것인지를 총장님께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전혀 근거가 없는 낭설에 불과합니다. 부모님을 2번 죽인다느니 뭐 이제 이런 식의 표현들은 저는 아까 이제 김 박사님이나 법 선생님이 다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우선이 우리 사회의 관습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관습 자체도 특히 최근의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장을 우리나라에서도 한 30년 전에도 안 한 것은 아닌데 그때는 주로 어떤 어른들을 화장을 모셨느냐 하면은 무연고자, 행여자라든지 또는 그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그 불행하게 그 세속 인연을 마친 아이들, 이제 이런 사람들을 주로 하다가 보니까 사회적인 일반의 관습적인 인식이 화장은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 이런 식으로 생각되었을 뿐이지 어떤 그 철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까 그 화장을 모시고 난 다음에 유해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말씀 계셨는데 원칙적으로는 4대 환신으로 되돌리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이 산골 했을 때 이게 환경법에 위배가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거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끔 그 연속극 같은 데 보면 뭐 멋있게 뭐 배 타고 뭐 이렇게 화장을 한 그 유골을 뿌리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관련시켜서 생각해 보면 화장이라는 우리 법칙을 따르면서도 뭔가 불교적으로 그 유고를 잘 모시는 방법, 아마 이게 오늘 논의의 초점이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도 우리가 불식시켜주고 그리고 성묘철이라든지 우리 한국인들의 뿌리 깊은 그 조상 숭배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좀 배려를 해드리는 이런 것들이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지도자 주울레라고 하는 분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나를 위해 가지고는 한 평의 땅도 쓰지 마라. 뭐 이런 유언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고, 최근에 그 보도에 보면은 매장해서 부활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천주교 사제단, 아까 우리 부총장께서 잠깐 언급이 계셨었는데 7명이 화장을 결의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아이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말이야, 이래가지고 충격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국대학교 정각원으로 계시는 법 선생님 한번 간단하게 뭐 소견이 계시면 말씀 좀 주십시오. 그 주얼레 소식을 듣고 제가 강의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하고 그때 가서 법문할 때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얼레라는 그 사람이 말이요, 상당히 국가를 경영할 만한 그런 그 좀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아니, 그 왜냐면, 이 사람이 말이요, 자기를 위해서 한 평의 땅도 쓰지 말아라 했다는 것은 참 무아사상, 무소유의 불교를 실천하고 돌아간 사람이다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자, 우리가 이 사람을 보고서 많이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불교 신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무슨 집안에서 출세했다 해가지고 자기 조상들을 화본묘로 꾸미고 무슨 비석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사회적으로 과시를 하고 하는 그러한 소위 그 명예와 재산과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어른들을 보고 좀 깨달아서 그걸 좀 바꾸어 놓았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참 좋은 사회적인 경종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또 사제단들이 부활을 한다는 그러한 교리에 상관하지 않고 새로운 선언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고 사회 지구를 보존하는 그러한 큰 어떤 충격이다 하는 점에서 대단히 저도 저 역시 참 좋은 깨달음의 하나의 계기로 삼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저기 얼마 전에 왜 등소평이라고 하는 그 분이 계신데 여러분들도 아마 다 이렇게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수님들도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화장을 해가지고 비행기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이 홍콩 뿌리는 그 앞바다에다가 뿌렸지. 예, 그래 뿌리는 이걸 봤는데 이런 내용과 다시 한번 우리 저기 그 요약해서 우리 저 교수님 김지현 박사님께서 한번 좋은 말씀 좀 근데 해주십시오. 참 그 법선생님 말씀이 아주 그 적절한 설득력을 지닌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애착을 갖고 우리든지 이 보면은 그 애착이 또 애착을 낳고 그런데 사실 이 주울레시 정도 된 세계적인 지도자가 땅 한 평도 쓰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은 중국 땅은 우리보다 훨씬 넓잖아요. 그 예. 공지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장차 중국의 국토 관리에 대한 정치 지도자로서 어떤 보는 눈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예. 돼요. 또 저 사제단들이 이 자기들을 화장해 달라고 그런 결의를 했다는 말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저 바티칸 성당의 그 묘소들을 제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추기경 묘소들이 있는데 예, 예. 그런데 그분들은 전통을 잘 지키기는 세계적인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그 전통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 소위 바이블 위에는 말도 않고 바이블 외에는 행동도 없던 사람들도 예. 지금 시대적으로 이런 문제가 올 것을 예측을 하고 참 선언해 준 것은 우리들한테 큰 어떤 종교를 떠나서 그 사회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풍수 지리가 한참 그 성황할 때도 묘를 쓰면은 300년 이상은 못 간다. 그러니까 보통 명당짜리가 아니면 300년 이상은 못 간다. 그러면 그건 그 묵은 밭이 돼버려요. 예. 황무지가 돼버리죠. 예. 황무지가 돼본다 하면은 그 참 생각만 해도 조상을 메시는 도리가 아니지요. 예. 화장을 해가지고 참 낙골 땅에 딱 모셔버리면은 그 여러 가지 조건이 과학적으로 지금 잘 메셔지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편안합니까? 혹시 다 못 가더라도 우란분제 날이라도 가서 향을 사르고 방야신경이라도 한번 독송을 한다 하면은 그 묵은 밭이 돼버릴 산에 가서 짐승들이 파고 주위가 구멍 뚫고 그런데 모셔 있는 것보다는 얼마나 실리적이고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나요. 그 주울레시가 그런 걸 본 것 같아. 중국의 그 맹자 같은 데도 보면 화장법이 우리하고 달라서 참 천하게 처리돼요. 죽어버리면 그냥 그 천하게 처리된데 그런 점을 깊이 깨달아서 앞으로 올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참 좋은 말씀 또 들었습니다. 그 저기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LG 그룹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LG 그룹인 것 같은데 그 회장님도 뭐 이렇게 나가 죽고 나서 화장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만불산 부도탐묘에도 검사장 이상을 지내시고 아주 뭐 참 수백을 가진 재산가가 아주 그냥 흔쾌히 부부가 보도탑을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부총장님께서 어떻게 좀 한 말씀? 예, 저도 두 분 의견하고 동감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뉴욕에 가면은 시립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 들어가는 입구에 이 이집트 고대 이집트 시대의 그 미라가 여자입니다. 한 분 이렇게 서 계십니다. 네, 서 계신데 미라죠. 네, 뭐 3,000년 전 이제 그 분인데 아무리 그 보존 상태가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하도 오랫동안 그렇게 밖에 노출되다가 보니까 이게 자꾸 수분이 빠지고 졸아가지고 지금은 우리 그 한 6, 7살 먹는 어린아이 정도의 키가 되어서 이렇게 서 계신데 참 볼 때마다 저는 측은한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이 가면서 다 이렇게 보면 이게 영생인가 이런 식으로 그 온갖 사람들이 보는 것이 그래서 아까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문무대왕께서도 그 왜 화장을 하느냐 대왕같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하면은 나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고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물론 그걸 따라야 되겠지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있을
살아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난 화장을 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내 뼈를 동해에다 묻어다오. 이렇게 이제 그 삼국유사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결국 그런 것들이 정말 한 분 한 분의 갸륵한 뜻일 뿐만 아니라 진실로 불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요즘에는 뭐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만은 사람이 살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죽은 뒤가 더 중요합니다. 아, 실제로는요. 예, 예. 죽은 뒤에 그 탐욕스러운 삶을 연장시키려고 했던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죽은 후에 영원히 사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그 화장법의 확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참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저기 현재 우리나라의 장래 문제가 어떤 점인지 아주 딱 어떤 요약해서 아까 부총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화장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현재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우리 법성 큰 스님께서 좀 한 말씀 거들어 주시면. 또 화장을 하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는 뭐 이 화장하고 나서 중국에는요 그 전에 이런 점이 있었어요. 죽으면 화장을 해가지고 그걸 찹쌀하고 섞어서 그렇습니까? 화장하고 이제 가루를 만들어서요 쇄골을 합니다. 쇄골을 해가지고서는 찹쌀에다가 섞어서 그래서 이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저기 이제 나무 밑에 혹은 돌 위에 이런 데 얹어 놓습니다. 얹어 놓으면은 새가 와서 그것을 집어 먹고 그래서 조신 공양이네. 그렇지 조신 공양하는 거죠. 새한테 공양을 올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바다에다가 물에다가 뿌려서 물고기가 먹도록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신 공양이고. 예, 의심공양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최대한 내가 이 몸을 받아 가지고 나와서 이 세상을 살면서 40년이고 50년이고 100년이고 충분하게 활용을 해 먹고 활용하고 써먹고 나머지는 이것을 가지고 가서 다른 데 더럽힐 게 아니라 이것 또한 고기한테도 보시하고 또 짐승한테도 보시를 하고 그렇게 가면은 훨씬 더 이거 몸을 값지게 쓰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듯이 우리도 앞으로는 뭔가 이거 보시정신, 희생정신, 봉사정신 이런 걸 좀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무슨 이 다시 무슨 태어난다 하는 데서 무슨 윤회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아이고 이 몸이 무슨 죽었다가 무슨 부활을 해 나오고 뭐 또 땅에 묻어 놓으면은 다시 무슨 살아날 것 같지만은 윤회하고 화장이라든가 매장이라든가 죽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윤회하는 것은 다만 우리 마음이지요. 육신은 절대 윤회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육신을 빨리 산화시켜서 없앨수록 이제 윤회는 더 내 생각에는 더 빨라질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좋은데 태어나고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욕심을 가지지 않고 완전히 딱 버리고 방아착하고 돌아갔을 때 그 마음은 가볍게 근하게도 가고 이 세상에도 다시 태어나고 연연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불교 신자들은요 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 버리고 그러자면은 뭐 하나 꼭 마음에 걸린 게 있으면은 저 만불산에 가서 부도탑 하나 만들어 놓고 가면은 그거로 만족하는 게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저기 박사님 김지근 박사님 말이죠. 우리나라 그 장례 문화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근데 지금 두 분 교수님들이 아주 적절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처음부터서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 한국 장례 문화는 이것이 진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다 하고 생각하는 그때부터서 장례 문화는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문화라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손 안 댈 수가 없어요. 예, 이게 지금은 적게 이 만불산 탐묘가 중심이 된 토론을 합니다만은 이 문제가 뿌리가 돼서 앞으로 한국의 장례 문화는 만불산에서부터 열려간다. 예, 예. 나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장례 문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특히 그 풍수지리설에다가 근거를 둬가지고 한국의 그 대동해촌이라는 책을 본다고 하면은 마치 제가 그 사법연수원의 강좌를 몇 년간 쭉 나갔었는데 보니까 제일 재판을 많이 했던 건 몇 자리 가지고 재판합니다. 남원배시 명당이라고 고국에다 써불기도 하고 예. 남원배에 있는 그 유고를 판 내불고 지그 할아버지로 바꿔치기도 하고 예, 예. 이런 재판이 조선조 500년간에 제일 많은 재판 건수입니다. 이런 걸 보고 장례 문화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종교를 비난한 거 아니지만은 하찮게 그 어떤 그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과시의혹을 산소에다가 붙이고 또 그 재산을 많이 탕진들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참 시적절하고 떼매진 감은 있지만은 우리 장례 문화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된다.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참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저 정병조 우리 부총장님 말이죠. 그 보건복지부 예. 이 장례 문화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국가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20년 만에 개정을 서두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 화장제도의 당위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뭐 성균관이라든지 유림 이런 데 반대 또 여러 가지 그 아직 인식 부족 복지부 국가 공무원까지도 인식 부족 이래서 상당히 그 난제의 난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큰 마음을 먹고 20년 만에 여러 가지 청문회를 거쳐서 또 여러 가지 그 세미나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그 요번에 그 국회에 개정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 문화를 알고는 있으면서 제대로 실천 못하고 있던 점을 큰 마음 먹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교수님도 아마 한 말씀 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1996년도에 서울특별시에서 장의문화를 화장문화로 정착시켜야 된다 하는 세미나가 열린 적이 있었고 또 작년에 뭐 이제 그 비슷비슷한 표현들입니다만은 동국대학에서도 영탑공원을 조성하고 화장문화를 정착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세미나를 가지면서 상당히 지금 여론은 이제 그 화장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두 분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결부시켜서 우리 그 장례 문화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은요. 이 상가에서 그 문상을 댕길 때 그 가장 저희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밤새 술 마시고 화투 치고 그 하는 그런 그 전경들입니다. 아마 이거는 저 혼자만 느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 상주들 뵈면은 참 그 겉으로 말은 못하면서 돌아가면서 한 시간씩 이렇게 새우잠을 자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상주가 저 혼자였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무슨 24시간을 이건 무슨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과 효도 이전에 사흘장에 72시간을 앉았다 섰다만 하는데 이건 사람의 기력으로서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잠시만 비울 수도 없는 일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이거는 허례허식입니다. 절대 이런 것들은 망자를 위해서도 세상에 어느 망자가 자손들 모여 앉아서 술 먹고 화투 치고 뭐 이런 그 일들을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화장을 통해서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아까 그 학 선생님 말씀대로 다행히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일에 적극 앞장을 쓰고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 불자들이 의식개혁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원만히 실천하는 일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좋은 말씀 또 들었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얘기에 좀 제가 접근을 해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이 화장한 후 낙골당이냐 낙골묘지냐 이게 정식 그 정부 용어에 보면 낙골묘지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낙골묘와 낙골당 이 두 가지를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큰 스님들을 뵈면은 돌아가신 후 열반하신 후 부도탑이라고 해서 사리를 모시거나 영고를 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탑묘라고 우리 만불산에서 정의를 내렸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김직연 우리 교수님께서 박사님께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이 그 부도 탐묘라고 그럴 때 얼른 생각하기는 스님들의 어떤 탐묘가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예. 그것을 딱 개방을 해가지고 평등성 중 무피차락에서 스님과 신도가 다 똑같이 예. 부도 탐묘를 묘실 수 있다는 입장에서 이름도 좋고 예. 또 안에 있는 종지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도탑을 써야 하는 시대적 어떤 당위성 뭐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탑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네들을 모시고서 우리 탑이라는 말을 쓰는데 일반인들은 탑묘라고 해서 낙골당에 조금 뭔가 소홀한 느낌을 갖는 제주들에게 다시 이렇게 화장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래서 탑묘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 동국대학교 정강원장으로 계시는 법 선생님. 예, 저 경전에 보면요. 율전에는 화장을 해가지고 전부 땅으로 돌려줘서 다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흔적도 남기지 말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해보면 너무 섭섭하다. 그러니까 묘를 쓰는 것보다도 줄여서 지금 탑묘를 만들자는 것인데 이제 스님들도 사실은 부도가 있는 분이 있고 부도 없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뭐 그렇게 큰 스님 아니면 부도도 잘 안 만듭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묘지 관리라든지 국토 이용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다 흩어버리고 나면은 섭섭하니까 흩고 싶은 사람도 흩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꼭 탑을 만들자면은 자 우리 고대 형식을 좀 봐가지고 부도 형식, 탑 형식 각가지로 만들어서 제가 듣기로는 만불산에도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맞습니다. 앞으로 많이 만들으라고 생각됩니다만은 그래서 부도 탑묘를 돌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또 아주 장구하게 가고 또 자손 대대로 그 이름이 새겨져 있으니까 와서 참배하고 하면은 막 자기 조상들의 그 을도 되새기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부도 탐묘를 모셔놓으면은 막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정부에서 진행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그 법령을 보니까 예전에는 매장법에 의해서 화장이 들어간 이런 제도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그 낙골묘지라고 하는 부분을 정의를 내렸다는 것이 아마 그 큰 획을 그은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또 낙골묘지라고 하는 언어를 받아내기 위해서 만불회가 상당히 노력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올리고 싶고요. 그래서 화장을 하고 나면은 보통 낙골당으로 연기를 시켜 생각하는데 그건 조그만 이런 상자 안에 넣는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상당히 소홀하게 생각하는 큰 이 묘를 쓰다가 그래서 마지막 가시는 영혼에게 큰 묘를 써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낙골 묘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만불에서는 그걸 부도탑 묘라고 하는 걸 해서 일반인들도 참배할 수 있고 자손들도 참배할 수 있고 또 묘의 어떤 성격을 갖춘 이런 것을 요번에 만들었습니다. 그 부도탑 묘와 낙골당에 대해서 부총장님께서 한 말씀. 예, 우선 선생님 지금 제안 설명을 해주셨지만 우선 장명 잘하셨어요.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말에 어감이라는 게 있는데 뭐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납골 그러면은 뼈를
모시는 거니까 뼈를 모신다 이제 이런 개념이니까 조금 그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좀 그 거북스러운 감이 없지 않은데 방금 말씀하신 부도 탑묘 그러면은 사실은 탑이라는 말이 인도 말로는 스투파 뭐 일반적인 거지만 무덤이라는 뜻이고 또 뭐 일반적인 얘기긴 하지만 탑묘 부도 탑묘 했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고 또 상당히 의휘 자체도 부드럽고 저희들 그 아까도 말씀들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이 당위성을 얘기하고 일반 국민들한테 거부감을 어떻게 하든지 줄여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데에는 납골당이라는 그 명칭보다는 부도탐묘 지금 그 의미를 다 말씀하셨으니까 영구히 자손들 입장으로 보면은 모실 수 있다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부도탐묘라는 명칭이 친근감이 가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 우리 김지경 박사님 말이죠. 사실 이 부도탐묘를 일반인들에게 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는 만불산에서 대단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또 장묘 문화를 앞장서도록 우리가 만불지장의 법인 설립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혹시 부도탐묘를 하면서 스님들에게 혹시 누가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도탐묘를 처음으로 일반인들에게 모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다른 견해가 있으신지 하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그 지금 스님께서는 아주 그 깊으신 뜻을 지니고 있으신 말씀이신데 사실이 부도탐묘 그랬으면 아까 부총장님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면서도 거부반응이 없는 그런 것이 됐기 때문에 제 이름도 좋고 내용도 좋고 예. 부도탐묘라고 했으면 좋겠고 혹시 스님들 중에서 부도탑이라는 것은 우리들만 저 입적하면 되는 것인데 무슨 신자들도 그러느냐 이런 생각이 혹시 있을런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스님네들은 요새는 별로 안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박수를 보내실 것 같이. 그리고 요새는 스님네들도 자기 개인의 분상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스님들이 서야 할 위치가 어떤 것이다 하는 문제들을 요새 스님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박수를 보낼 줄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건 스님이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강원 장님께서. 원래요 탑이라 하면은 부처님 사리탑을 탑이라 하고 이제 스님들 유고를 모시는 것은 부도라 하고 그렇게 이름합니다. 그런데 또 근래에 와가지고는 스님들 부도를 그냥 탑이라 그래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사리탑하고 스님들을 사실은 그 유고를 모신 그 사리탑하고 그냥 똑같은 탑의 의미가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랬으니까 또 스님들뿐만 아니라 처사님들이라든지 보살님들이라든지 또 이름 있는 사람들 또 처사님들도 사리가 나오고 보살님들도 사리가 나와가지고 또 좀 보살님 사리탑이다 어떤 처사님 사리탑이다 이런 데 버렸거든요. 그래 됐으니까 부처님 탑 부처님 스님들 부도 그게 하나가 돼버리고 이제는 보살님 처사님도 하나가 돼버렸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무슨 만불산에서 부도탐묘 해가지고 일반인에게 평등한 의미로서 뭐 모시는 것도 다 법적인 하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말씀. 우리 원장 스님께서 뭐 인정을 하셨으니까 아마 그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만불산 부도탐묘를 그 종형부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타 이렇게 나오겠지만은 종형부도 형태로 해서 1000년 이상 보존이 가능하도록 전라도 익산 화강석이 제일 좋다고들 얘기를 해서 그 화강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골함을 그 돌 가루로 이렇게 만들어서 또 지장보살님을 조성을 해서 쌍용을 넣어서 이렇게 해서 그 화장을 해가지고 오동나무에 세고를 해서 담아오면 그것을 그 지장보살이 새겨진 모셔진 그 유골함에 넣어서 1000년 이상 모셔지는 종형부도탑에 이렇게 안치를 해서 벌레라든지 빗물이라든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 접착을 해서 그렇게 아주 조성을 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형태라든지 종형부도로 한 거에 대해서 어떤 부총장님께서는 어떤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네,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그 모형을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예. 만불산에서 예. 그 만들어 모시는 것을. 그런데 상당히 전통적인 양식에다가 현대성을 가미했다고 제가 느꼈어요. 불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원래 그 인도에서 그 사람이 돌아가시고 이제 화장을 해서 탑을 모실 때를 우리말로 그 복발형탑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루를 엎어놓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기원전 3세기경에 부처님 진신사리 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쇼카 대왕께서 세운 탑이 인도에 지금 파키스탄까지 해서 한 27군데 정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근데 거의 대부분이 그런 그 모습이고 또 우리나라의 그 큰 스님들 아까 법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전형적인 부도탑도 종형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쭉 보면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면 이제 그 밑에 기단 부분에다가는 연화대자를 얹고요. 맞습니다. 그 위에다가 이제 종형을 놓고 그 상륜부 부분에 이제 그 비를 가릴 수 있는 그 조그마한 어떤 지붕 옥계석을 얹는 이런 이제 일반적인 폼인데 신라 때 것도 지금 불국사에도 남아 있고 몇 개 남아 있고요. 지금 그 울산 쪽에 그 남아 있는 그 고대 그 신라부도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고려 때 것들 많이 남아 있는데 제가 얼핏 본 느낌은 상당히 그 만불산의 그 형태가 그것을 개량한 형태라고 제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전체적으로 무겁지가 않습니다. 그 탑의 모습이. 그리고 아까 스님 말씀 중에서 제일 그 인상적인 아이디어가 지장보살님을 모신 아이디어였어요. 아까 제가 연화대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입장으로 보면 보살님이 외호해 주시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백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살님 거기 모신 아이디어가 상당히 신선했다고 보고 탑의 전체 모습은 물론 조금 그 개량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위에 탑의 그 윗부분 부도 탑묘의 윗부분을 조금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던 옥계석 형태로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은 더 완벽한 모습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전체적인 인상이 상당히 그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참 그 지적해 주신 것을 보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부도탑묘를 형태를 가면서 일본 형태는 너무 매끄럽고 또 중국 형태는 너무 좀 거칠고 그래서 한국적인 부분이 나와야 되겠다. 이래서 상당히 이제 고민한 부분을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그 봉분 묘를 쓸 때는 비석을 세우고 또 그렇지만은 만불산 부도탑묘는 탑신에다 바로 그냥 비석 필요 없이 바로 새겨서 직접 망자 또는 가족 전체 가족 이름을 다 새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상의 의리 자손에 전해지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바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석과 이름을 새기는 것과 또 일본도 다녀오셨지만은 일본의 그 불교는 어떻게 보면 영혼 불교라고 할 정도로 이름을 새겨놓고 천 식구가 가서 몇 대를 가서 이렇게 믿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도탑에다가 이름을 새기는 거, 뭐 이런 걸 어떻게 보셨는지? 부도탑에 이름 새기는 거는 이제 우리 옛날 그 스님들 부도탑에 보면은 뭐 아무개당 이렇게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제자들, 상자들 이름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새 뭐 그 학생 부군 무슨 지묘하고 그 비를 따로 또 세우고 돈 많은 사람 또 크게 해가지고 뭐 비를 뭐 갓을 씌워가지고 세우고 그럽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거 전부 다 허사입니다. 허명이고. 일본의 어떤 책을 보니까 제일 온갖 욕심, 색욕도 가지도 못하고 가옥, 집의 욕심도 가져가지도 못하고 돈의 욕심도 가져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제일 마지막 가지고 가는 것이 뭐냐 명예욕이다. 그래가지고 무슨 이름을 새긴다고 그러기다마는 그게 일본 어떤 책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망자의 이름을 부도에다 새기고 또 자손들 새기고 꼭 필요한 날 그 나머지 돌에다가 새겨서 남겨놓고 후손들이 볼 수 있다면은 그 이상 더 바람이 있겠느냐. 그것으로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좋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이러한 일은 아주 참 좋다고 봅니다. 참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
부도탐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을 성립을 하고요. 만불에서는. 그리고 사찰에서 영구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상을 모시다 보니까 부도탐묘 화장을 해서 그저다 이렇게 위탁을 한다고 그럴까요? 영구 관리를 이렇게 맡기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절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박사님. 절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만불회를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재단법인 정식 명칭을 만불지장회 이래가지고 영리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그 화장제도를 선양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데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사님? 상당히 신구가 겸해 있다는 말씀을 아까 부총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악성 스님께서 내신 아이디어는 진짜 미래를 열어가는 화장 문화에 대한 어떤 지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또 그 재단 부분으로 지장회가 되면은 사실 이 영혼 탐묘를 무엇인가 동시에 부처님을 징결하러 가는 마음으로 귀 불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오히려 절에 대한 부처님을 가랑하는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더 간절하리라고 봅니다. 어떤 자손이고 자기 부모나 조상들이 자꾸 하셨을 때 그 능력이 없잖아요. 사실이 지장보살님한테, 아미타불한테,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그때처럼 간절히 발언하는, 가랑하는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을 위해서도 자손들이 그렇게 가랑심을 낼 수 있다. 이것만 가지고도 세속적인 분묘 문화에 대한 좋은 업적도 되지만은 더 크게는 불교 신심을 내면에서부터 일어나게 해준 그런 멋도 같이 갈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까? 요거는 참 우리 부총장님께 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선산이나 공원묘는 3대가 지나면 사실 관리가 어렵다고 관리인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의 총 분묘수 1,900만 기 중 약 36%에 달하는 700만 기가 지금 현재 무연고입니다. 그리고 관리인들 얘기 들어보면 우에 선대가 돌아가시면 막 평생을 와서 울고불고 할 것 같은데 해가 지날수록 한 해 지나면 또 줄고 또 한 해 지나면 또 줄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애절하지만은 나중에 가는 오히려 이렇게 해서 무연고가 700만 기 그에 비해서 만부산 부도탐묘는 1000년 이상 보존되고 사찰에 있으므로 흔히 발생하는 무연고 분묘는 사실 없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영원히 관리해주고 사람들은 화장에 대해서는 민감해서 매장하려고 하지만 막상 3대가 지나면 관리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영원히 관리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혹시 부총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또 그런 관점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은 내 죽고 난 다음에는 그만이다 하는 그런 조금 자포자기적인 심리도 있고 근데 이제 아까 3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실제로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정부법도 3대 기준으로 해서 무연고 기준을 75년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차츰 그게 줄어들어서 25년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무연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조상님네들을 모시고 할 때 사실 3대까지 모신다는 일이 벅찹니다. 이런 다변화된 시대 속에서 실제로 요즘도 전통적인 가정들에서는 시사를 모신다고 해서 특정한 날에 또 조상님들을 모시는 그런 법식을 하는데 이런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
사람들한테 참 전혀 그 의미 없고 귀찮게만 느껴지는 이런 허례허식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하나의 탐묘의 한 군데의 그 부도 탐묘에 같이 모심으로써 우리들의 신심도 고양시키고 또 온 사람들이 정말 한 군데에 모여서 특정한 날에 만나는 그런 또 다른 계기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그 무연고묘를 만드는 일을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근데 이 부도탑을 우리가 이제 한 1년 이상, 2년을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그 접수를 할 적에 어떤 그 참 화장을 해야 되겠다는 큰 마음을 내면서도 말이죠. 내면서도 참으로 어려운 난제는 조상은 선산에 이제 계시는데 이미 남편도 가 계시거나 아니면 할머니가 계시거나 아버님이 가 계신데 선산을 버리고 나만 혼자 딴 곳에 묻힌다는 점이고 실제 가족 개념 탈피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불교적 개념이 혹시 있는지 우리 원장님께서 한번 좀. 저 선산이 이제 그전에는 선산 뭐 종중산이 있어가지고 종중산에 전부 묘를 쓰고 종중산에 들어가는 것을 아주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 대를 이어가는 하나의 상징으로 그 생명의 상징으로 그렇게 되어 왔지만은 지금은 이제 사람이 말이죠. 그전에는 한 마을에 어떤 뿌리를 내리고 살았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골 가면은요. 종중산이 있고 자기 조상의 묘를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성묘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선산이라든지 종중산이라든지 하는 관념이 많이 퇴색되어 가지고 이제 젊은 사람들 보고 야 선산이 어디냐 물으면 선산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사찰에다가 이런 그 탐묘를 만들어 가지고 영원한 선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면은 아까 스님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장회를 만들어서 그 회에서 앞으로 영원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직도 만들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더 이것이 새로운 선산이 되어서 자기 관리할 수 없는 선산은 선산이라 할 수 없습니다. 벌써 잊혀져 버린 선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선산을 만든다 하는 새로운 귀체를 만들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묘원이 된다 했을 때는 오히려 이런 점을 우리가 장려를 해서 도시 문화와 더불어서 새로운 주거 형태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시대적 요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만불산은 지리적으로 저기 그 경주 옆인데요. 영천시인데 이렇게 보면은 그 남산, 경주 남산이 보이고 오봉산, 참 상공에서도 아주 유명한 산인데 오봉산, 또 그 다음에 구룡산, 치악산, 사룡산 5대 명산이 둘러싸져 있습니다. 또한 그 산세가 부처님이 누워 계시다고 하는 그 직관들이 와서 보시고 와불상이다 오봉산이 저 보이기에. 그리고 영남에 거기가 부산서도 1시간 반, 또 그 다음에 대구서 한 40분, 포항, 경주, 울산에서 아주 가깝게 접근한 영남의 아주 중심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다행히 그 경주나 우리 국민들한테 상당히 그 오래 끌어서 참으로 막대한 지장과 예산이 투입되는 그 경주 고속전철. 그게 어떻게 이렇게 뭐 밀고 땡기다 보니까 건천으로 왔어요. 그 바로 우리 만불산에서 5분뿐이 안 되는. 그래서 그 교통으로 봐서도 상당히 그 아마 위치적으로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건천 IC하고 영천 IC 바로 경부고속도로에 바로 그 5분만 들어가면 있는 아주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고 현대인들이 그 바쁘다 보니까 절에나 산소에 가고 싶어도 멀고 교통 체증으로 상당히 지금 이렇게 성묘 갈 때 보면 아주 전쟁이거든요, 전쟁. 만불산은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아마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대인과 종교 생활과 그리고 이렇게 자주 절 참배하고 또 부도탐묘 선산에 참배하고 선산 참배하고 그리고 더 절 참배하고 또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연불소리 듣고 이런 것이 장소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박사님 거들어서 또 한 말씀 계시면 다시 재론할 여지가 없이 아주 잘된 제도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힘을 다해서
국민들한테 납득시키고 또 의식을 계획시켜서 이 제도가 영구히 우리 조상을 매시는 그런 제도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까. 우리 부총장님 말이죠. 제가 이렇게 신도님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부도탑을 또 이미 신청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천주교나 기독교는 말이죠. 막 기독교 묘원, 천주 공원 묘원이 많이 있는데 왜 유독 불교에는 그러한 게 없느냐. 그래서 이러한 소식을 듣고 아주 제일 먼저 자기가 신청했노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교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절의 조상의 유해를 모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그 불교 신도 가족화하는 이런 어떤 부분도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어떻게 앞으로 발전돼 나가야 될 건지. 예, 우선 이제 그 문제하고 곁들여서 제가 오히려 스님한테 만불 외측에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한 말씀 첨언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친구를 만나는데 미국 사람입니다. 뭐 오늘 산소를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가게 됐는데 저는 뭐 조금 경건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 사람의 옷차림이나 뭐 아이들을 데리고 나서는 모습들이 전부가 다 상당히 피크닉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따라갔는데 그 주변 환경이 푸른 녹지대 위에 그 사람들은 뭐 그냥 우리처럼 봉분을 안 만들고 평지에다가 그냥 열십자 하나 세워놓고 이제 그 옆에 비석에다가 영어로 뭐라고 써놓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날 하루를 가족들이 피크닉하고 노는 날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이 쓰는 대로 이 만불산의 주변 환경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죽음, 묘원, 음산함 이런 것과는 동떨어져 있는 맞습니다. 부처님 계신 데고 이건 일종의 도량이거든요. 부처님 계신 데니까 그런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아까 김지견 박사님 말씀하셨던 일본의 경우에는 실제로 조상님들을 참배하는 저희들한테는 연대의식이거든요. 여기에 할아버지 계시고 나 얼굴도 뵌 적도 없는 몇 대 할아버지하고 다 여기 20대 뭐 단학가가 그럼 다 한꺼번에 놓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식의 연대의식을 맺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불교라고 하는 데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이들 보기에도 초파일에 등달로 가는 데다 이런 인식보다는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자 했을 때 아이들이 참 거기 만불산 참 좋은데 그 경치 좋은데 풍광 좋은데 이런 인상을 심어서 조금 더 그렇게 개발을 해 주시기를 제가 오히려 스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불산을 아까 왜 부도탐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잠깐 보여드렸는데 실제 그리고 부도탐묘를 하니까요. 거기 만불산을 찾아오는 분들이 거기 뛰어놀아요, 애들하고. 도시락 까먹고. 그래서 부도를 신청하신 분들께 어떻게 했냐면은 아주 아름다운 나무를 많이 갖다 심자. 그러니까 꽃동산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 부처장님 오늘 말씀해 주니까 더욱더 꽃동산을 만들어서 더욱더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이렇게 장시간, 긴 시간 동안 참 이렇게 지금 이 시대 꼭 필요한 화장제도, 장묘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참 감사의 말씀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참 그동안 긴 시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불교 장이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떻게 가야 할지를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 지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에도 이러한 또 모임이 되면 또 새로운 또 좋은 방향 제시가 이루어지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참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만불산 부도탐묘의 장소, 안치 장소를 극락도량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불산 개산한 지가 10년인데 온 시방 세계 불보살님들이 환희하는 그러한 불국토 도량입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은 4만여 평입니다. 신라 이후에 아마 영남에서는 최대의 사찰 아닌가. 어떻게 보면 또 전국에서도 근래 들어서 이러한 너른 터를 잡아서 대지를 2만여 평 만들어 놓은 것은 아마 만불산 도량이 처음일 겁니다. 만불산은 서가모니 부처님 사상의 대평등성과 교화를 목적으로
가람불사와 포교불사의 앞장서는 다가오는 21세기의 한국 불교의 중심도량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불사는 불교의 중심지였던 서라볼 북단 영천 북안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만불산인데 이곳에 성지를 만들기 위해서 스리랑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인정서를 받아 모셔온 오가이 진신사리가 모셔진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참으로 귀중한 정멸보궁일 것입니다. 그리고 희유한 일은 부처님 나라였던 인도에 아쇼카 왕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아쇼카 왕의 따님이 보리수나무를 스리랑카 모셔온 것을 아유타사라고 하는 전에 모셨습니다. 근데 그 아유타사 모셔온 그 보리수나무를 다시 우리 만불산에 모셔왔습니다. 참으로 성지 중에 성지라고 생각합니다. 영남 최초로 1만억 불을 조성해서 봉안되고 있는 만불보전은 만불산의 참으로 큰 성지라고 생각합니다. 50만 불자님의 개개인이 소원이 담긴 1만 부처님을 모신 만불전 법당은 목조 건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규모고 삼존불도 국내에서는 최대 불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불의 신도가 전국으로 골고루 한 50만 명 불자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극락세계에서 가르침을 베풀고 계신다는 1080불 아미타 입불의 행렬과 부처님의 자대에 불을 밝혀 세상의 온갖 미혹을 밝히는 석등 백기야말로 만불산만의 독특한 상징물이고 예배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불산을 오시고자 하는 불자님께 안내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불산은 교통편이 고속도로 옆입니다. 대구와 부산 사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인데 상행선 건천 IC에서 영천 방면 10분, 부산 쪽에서 올라올 경우에는 건천 IC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영천 방면으로 10분 정도 올라오다 보면 국도를 따라서 만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대구에서 부산 방향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은 영천 IC에서 경주 방면으로 국도 이용하시면 10분 후면 만불산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버스 편을 이용하실 분들은 대구 동부터미널에서 동부정류장에서 인포 가는 차가 있습니다. 인포에서 하차하시면 만불산까지 안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 쪽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경주 시외터미널에서 영천 방면 시외버스를 이용하셔서 아화에서 하차하시면 만불산까지 이용이 가능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료로 만불산을 다녀가는 차량이 있는데 대구에서는 매일 오전 9시 30분 범원호다리 대구에서는 매일 오전 9시 30분에 범원호다리 제주가든 앞에서 매일 출발합니다. 부산에서는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명륜동 전철역 앞 부산에서는 매주 일요일만 출발합니다. 일요일 오전 9시 명륜 전철역 앞에서 출발합니다. 이 편을 이용하시면 편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불산에 대한 연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우리나라의 불교의 발전과 가람불사, 포교불사를 위해서 생각했던 것이 78년도부터 구상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해인사 강원을 졸업했고 해인사 입산을 70년도 했는데 이걸 78년도 청도 용천사 고찰 주지를 하면서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영천시 북안면 고지리 일대 4만 평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만불산 평탄대 토목공사를 완료했고 96년도에 만불전 건립을 완성했습니다. 97년도에 삼존불 봉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3월 29일 날 1만 옥불을 모셔지게 되는 이러한 거대한 불사를 완성하게 된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만불산 부도탐묘에 대해서 극락도량 부도탐묘 동참 안내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도탐묘는 첫 번째 토목공사, 조경공사가 완료돼서 조성된 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도탐묘는 1m 높이 화강석, 전라도 익산에서 나온 화강석 종용 탑입니다. 또 세 번째 부도탐묘는 유골함을 화강석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보존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부도탐묘는 벌초를 그런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잔디를 심어서 사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영구히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비석을 바로 부도탑의 화강석에 바로 각인을 하기 때문에 비석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도탑에 12명까지 이름을 새겨서 자손, 그러니까 자손, 자식이나 손자들까지 다 새길 수가 있습니다. 사찰에서 1000년 이상 무료로 영구히 관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기 신청 시 선산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직계가족 신청하셔서 직계가족까지는 양도가 가능하고 영구히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 가득한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장소이니만큼 살아생전에 여러분들은 부도탑묘를 미리 마련하셔서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는 죽음을 준비를 사실은 하지 않는, 또 죽음을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상속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얘기하는 것조차가 금기시되어 있는데, 이제는 준비하는 그러한 자세, 여유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래서 요즘 미리 유서 쓴다든지 일본에서는 죽음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여러분들도 미리 준비를 한다면 삶 자체가 훨씬 더 정리된 삶, 살아있을 때 정리된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만불산 극락도량 부도탑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내 말씀 맺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